살고 싶으시면 절대 시동 걸지 마세요. 심야 주유소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19세 알바생의 절박한 외침.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소녀는 백만장자 회장의 롤스로이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소년의 손이 차체를 더듬자 연료 탱크 안에서 발견된 것은 정교한 폭탄이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갈 상황. 그런데 이 천재 소년의 절박한 외침에 모두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이 천재 소년의 정체는 15년 전 의문사한 그 박사의 아들이었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복수국의 시작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러한 작은 나눔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심야의 외곽 주유소에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강희연은 물기를 털며 주유기 앞으로 다가가는 고급차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이런 시간에 이런 차가 나타나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연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연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인 것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반듯하게 빗어진 그 남자는 최도진 회장이었습니다. 가득 채워주시오. 최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연료 탱크 뚜껑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연은 평소처럼 주유건을 들어 노즐을 연료 입구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유건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 이연의 손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불규칙한 고주파 진동과 함께 과전류의 흔적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15년간 각종 기계를 만지며 키운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차체 내부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잠깐만요. 이연이 주유를 멈추고 차체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연료 탱크 주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전자음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나올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 버튼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연이 갑자기 소리치며 노즐을 꽉 잡은 채 차체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뒷좌석의 최 회장을 향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절대 시동 걸지 마세요.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전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운전기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동을 거시면 모두 죽습니다. 이연이 다시 한번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박함과 진실만이 가득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최 회장이 운전기사를 제지했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주유소 안쪽으로 뛰어가 정전기 방지 패드를 가져왔습니다. 노즐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차체 여러 부분에 패드를 접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냐? 이 청년. 운전기사가 다가오려 했지만 이연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연의 손이 차체 곳곳을 더듬었습니다. 연료 라인을 따라 손을 움직이던 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연이 차체 하부를 가리켰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연료 라인 안쪽에 교묘하게 매립된 초소형 장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냐? 최 회장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폭탄입니다. 정확히는 유증기 발화 트랩이에요. 이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발생하는 전기 스파크가 연료 탱크 내부의 특수 기폭 장치를 작동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운전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회장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네, 폭탄 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은 주유소에 비치된 절연 점검기를 가져와 차량 주변을 정밀하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근거리에서 원격 조종하고 있는 신호가 있어요. 이연이 점검기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주파수를 역추적하면 신호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당황하는 보안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연이 만류했습니다. 지금 경찰을 부르면 범인들이 눈치채고 원격으로 폭파시킬 수 있어요. 이연의 말에 최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일단 저를 믿어주세요. 이연이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소년의 눈빛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눈에서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해보자. 이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점검기와 연결했습니다. 복잡한 신호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 화면에 여러 개의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연이 동쪽 산등성이를 가리켰습니다. 약 500m 지점에서 신호를 송출하고 있어요. 그때 이연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누군가가 주유소의 CCTV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범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이연이 재빨리 스마트폰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데이터 경로를 우회시켜놨어요. 오히려 그들의 위치 정보를 역으로 체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좌표가 떴습니다. 도시 외곽의 폐공장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운전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연은 연료 탱크 캡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 특정 제조사의 로고가 새겨진 소형 칩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칩을 보세요. 이연이 최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만 사용하는 부품이에요. 누군가가 정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최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부 사람이라는 뜻이군. 그렇습니다. 그것도 회장님의 차량 정비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의 형광등이 빗물에 반사되어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일단 폭탄을 제거해야 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치예요. 이연이 다시 차체 하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바로 터질 수 있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유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점검기를 확인했습니다. 신호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직접 오는 것 같아요. 이연이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은 주유소 구석에 있던 공구함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특수 제작된 전자기 간섭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만든 제모예요. 원격 신호를 차단할 수 있어요. 이연이 장치를 작동시키자 점검기의 신호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일시적으로나마 원격 조종을 차단했어요. 그 순간 접근하던 검은 승용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안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유턴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망갔네요. 운전기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어요. 최 회장이 이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단순한 주유소 알바생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이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열쇠에는 대한그룹 기술연구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너는 강 박사의 아들 강이연입니다. 이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 비극적인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여기에?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죽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홀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연은 최 회장의 저택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3층짜리 양옥은 마치 요새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이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부르셨다고요? 네, 강이연입니다. 이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확인하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연이 현관에 들어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보안팀장 김종수였습니다. 너가 그 주유소 소년이구나. 김종수가 이연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라면 당장 꺼져. 속이다뇨? 이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님 목숨을 구한 건데요. 김종수가 비웃었습니다. 목숨을 구했다고? 그깟 폭탄 따위로? 그때 휠체어를 탄 최 회장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김 팀장, 그만해. 최 회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아, 이리 와. 이연이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종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일단 우리 저택의 보안 시스템부터 점검해 보겠느냐? 최 회장이 이연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종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신원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소년에게 보안을 맡기시다니. 그렇다면
김 팀장이 먼저 실력을 테스트해보지 그래. 최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김종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소년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수가 이연을 저택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대의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메인 컴퓨터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저택의 핵심이다. 김종수가 복잡한 서버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5분 안에 이 시스템을 해킹해서 메인 서버에 접속해봐라. 할 수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김종수가 팔짱을 끼고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연은 서버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해킹하면 되는 건가요? 이연이 되묻자 김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면 해봐라. 이연이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초 후 메인 화면에 숨겨진 파티션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김종수가 외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연이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박상무라는 이름과 함께 거액의 송금 내역이 떴습니다. 김 팀장님,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종수가 당황해서 이연의 키보드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연이 파일을 저택 전체의 스크린으로 전송해버린 것입니다. 1층 거실의 대형 스크린에 김종수의 배신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자식이. 김종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연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회장님, 이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거실 스크린을 본 최 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종수, 이게 뭐냐? 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종수가 다른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소년을 당장 쫓아내. 하지만 이연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저택의 조명 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연이 스마트폰을 터치했습니다. 순간 저택 전체의 조명이 과부하되면서 강렬한 섬광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섬광이 사라진 후 이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의 휴대폰에서 박상무 상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종수는 이미 기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최 회장이 다른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종수를 당장 구속해라. 보안 요원들이 김종수를 붙잡았습니다. 김종수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년을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 함정이에요.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이연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연아, 이제 보안 코드를 모두 새로 설정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연이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저택 2층에 마련된 방에서 벽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손으로 벽을 두드려 보니 특정 부분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 이연이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초소형 마이크가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연은 마이크에 연결된 선을 따라가며 신호의 방향을 추적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보니 건너편 오피스텔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감청하고 있구나.
이연이 쌍안경으로 오피스텔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5층 한 호실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연은 스마트폰으로 그 방향의 통신 신호를 스캔했습니다. 역시나 저택을 향한 도청 장비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배우인지 확실해졌네. 이연이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한그룹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연은 최 회장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이연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소녀는 누구입니까? 내 새로운 보안 담당자다. 최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상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연을 자세히 바라보던 박상무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성함이? 강이연입니다. 이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에서 순간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제거했던 강 박사의 그 냉철한 눈빛이 소년의 눈에서 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 박사의 박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연이 박상무의 태블릿이 발산하는 블루투스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가로챘습니다. 몇 초 만에 박상무의 기기에 저장된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세탁 내역과 해외 용병 그룹과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연이 최 회장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박상무의 태블릿에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 회장이 쪽지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상무가 이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박상무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다. 이연이 박상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군요. 박상무가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해봐라. 그 순간 이연의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누군가가 저택에 침입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최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저택에 누군가 들어갔어요. 뭐라고? 최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연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택 2층 이연의 방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침입한 모습이 적외선 센서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설치해둔 압력 감지 센서가 작동했어요. 이연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침입자가 이연의 책상 서랍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들이 뭘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이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음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몰랐습니다. 이연이 이미 그의 모든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주주총회를 3일 앞둔 아침, 이연이 뉴스를 보고 있던 최 회장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TV 화면에는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창립자 강 박사 15년 전 공금 횡령 후 자살 시도했다. 아나운서가 냉정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강 박사는 생전에 회사 자금 5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후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죄를 자백하는 듯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최 회장이 이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때 피투성이가 된 김 실장이 저택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연이 급히 문을 열자 김 실장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실장님, 이연이 김 실장을 부축했습니다. 김 실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연군, 박상무가 이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연이 김 실장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박상무가 회장님의 지문을 이용해서 오로라의 소유권을 해외로 넘겼어요. 김 실장의 말에 최 회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혼수 상태였을 때 병원에서 지문을 채취한 것 같아요. 김 실장이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하드웨어 키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박상무의 비밀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요. 이연이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하신 거예요? 박상무의 금고에서 훔쳐온 거예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저택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이에요. 최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저택 안으로 들어와 이연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강희현, 김 실장 살해 혐의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관이 수갑을 찼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최 회장이 항의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이 연행되면서 하드웨어 키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최 회장이 재빨리 키를 주워 휠체어 아래에 숨겼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부패한 간부 박철민이 이연 앞에 앉았습니다. 강희현, 너는 이미 끝났다. 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을 죽이고 회사 기밀을 훔친 증거가 다 있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철민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걸 봐라. 너의 아버지가 매국노였다는 증거다. 서류에는 강 박사가 국가기밀을 해외에 팔려고 했다는 조작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이연이 분노했습니다. 박철민이 이연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사망진단서에 지장을 찍어라. 그럼 조금은 봐주겠다. 절대 안 해요. 이연이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그때 이연이 취조실 인터폰에서 나는 비프음의 간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그것이 경찰서 내부 전산망의 접속 코드임을 알아냈습니다. 이연이 몰래 스마트폰을 조작해 경찰서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외부 서버에 대기시켜둔 오로라 프로그램을 호출했습니다. 순간 경찰서 전체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박철민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경찰복을 입은 킬러가 유치장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박상무가 보낸 전문 암살자였습니다. 강희현 맞지? 킬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연이 킬러의 손에 든 주사기를 보고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재빨리 유치장 세면대에서 수건을 적셔 전기 콘센트와 연결했습니다. 급조된 전기 충격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킬러가 주사기를 들고 덤벼들자 이연이 전기 충격기를 킬러의 옆구리에 댔습니다. 으악! 킬러가 전기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이연이 킬러의 무전기를 가로챘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 어떻게 됐나? 처리 완료됐나? 이연이 킬러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처리 중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끝내. 15년 전처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상무의 자백에 이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무가 이연의 위치를 GPS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좌표 확인됐다. 폭격 준비해라. 박상무가 무전기로 명령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이 창밖을 내다보니 익숙한 견인차가 보였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이 경찰서 외벽을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이연아, 여기야.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견인차의 앞부분은 장갑차처럼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과거 특수부대에서 익힌 기술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이연이 유치장에서 뛰어나와 견인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설명은 나중에. 일단 피하자. 사장님이 엑셀을 밟으며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주하는 견인차 뒤로 박상무의 용병들이 장갑차 3대를 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기관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쫓아와요. 이연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이 견인차 뒤쪽에서 주유 노즐을 꺼냈습니다. 이연아, 이걸 받아. 사장님이 개조된 주유 노즐을 건넸습니다. 노즐이 화염 방사기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연이 뒤쪽 창문을 열고 화염 방사기를 쏘았습니다. 뜨거운 불꽃이 추격 차량의 앞유리를 덮었습니다. 우와! 추격 차량 중 한 대가 길을 벗어나 도랑에 빠졌습니다. 견인차가 외곽도로로 접어들자 사장님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연아, 이걸 봐. 사장님이 낡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봉투 안에는 진짜 유원장과 박상무의 살인 교사 증거가 담긴 실물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연이 장부를 넘기다가 특정 좌표가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좌표는 주유소 지하야. 너의 아버지가 마지막 비밀을 숨겨둔 곳이다.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상무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오프라인 데이터 센터가 있어 이연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박상무의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지하 은신처에 도착한 이연은 아버지가 남긴 비밀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차가운 지하 공기가 15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웠습니다. 벽면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컴퓨터 단말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이 뒤따라 내려와 벽면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모든 장비가 살아나면서 메인 스크린에 강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연아, 네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구나. 강 박사의 음성이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연구 자료와 박상무의 범죄 증거를 이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것이 있다. 영상 속 강 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최도진 회장은 15년 전 나를 지키려다 다리를 잃었다. 그는 나의 진짜 친구였고 지금도 너를 믿고 있을 것이다. 이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최 회장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앞에 있는 단말기를 가동해라. 오로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연이 아버지가 사용하던 전용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전 세계 은행들의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사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상무가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자금의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에요. 이연이 설명했습니다. 60억 달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고 있어요. 이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코딩으로 자금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BLU라는 암호명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이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연군, 나는 내 아버지의 제자였던 블루다.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강 박사님의 제자들이 너를 돕기 위해 분산 컴퓨팅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말요? 이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박상무와 싸우려면 혼자서는 힘들어.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연의 단말기 화면에 전 세계 곳곳에서 접속하는 수십 개의 서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제자를 두셨구나. 이연이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이연은 최 회장이 갇힌 병원의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블루와 다른 제자들의 도움으로 병원 전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보안문을 모두 제어할 수 있어요. 이연이 사장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을 구출할 수 있겠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은 환자 이송용 드론을 원격 조종하여 박상무의 감시 병력들을 유인했습니다. 드론이 병원 복도를 날아다니며 경비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틈에 이연과 사장님은 병원 지하 환풍구를 통해 최 회장의 병실로 잠입했습니다. 회장님, 이연이 침대에 누워있는 최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최 회장은 강제로 투여된 진정제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이연이 미리 준비한 해독제를 최 회장에게 주사했습니다. 이연아, 네가. 최 회장이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상무가 회장님의 지문으로 오로라 소유권을 넘겼어요. 이연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메인 프레임을 되찾아야 해요. 최 회장이 이연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망막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최 회장이 이연의 스마트폰 앞에 눈을 가져갔습니다. 망막 스캔이 완료되자 대한그룹 메인 프레임의 관리자 권한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이연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상무의 기술팀이 이연의 해킹을 감지하고 역추적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네요. 이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현은 주유소 지하에 설치해둔 가짜 서버들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적들이 가짜 서버를 추적하는 동안 진짜 서버는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너희들의 위치와 IP 정보를 이제 내가 알고 있다. 이현이 박상무의 기술팀에게 역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박상무 일당의 개인 정보가 통신사에 강제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주유소에서는 사장님이 주변에 질소가스 트랩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를 지켜야지. 사장님이 혼잣말했습니다. 박상무가 보낸 용병들이 주유소를 포위했지만 질소가스에 의해 모두 기절해버렸습니다. 역시 특수부대 출신은 다르구나. 사장님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현은 아버지가 남긴 오로라 AI의 진정한 용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기가 아니라 금융 파수꾼이었구나. 이현이 감탄했습니다. 오로라 AI는 부패한 자금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동결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현은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 은행망에 배포했습니다. 이제 박상무가 훔친 돈은 모두 회수될 거예요. 이현이 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현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내 아버지와 약속했던 정의로운 기술의 시대를 이제 열 수 있겠구나. 최 회장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본사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박상무와의 최종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노트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사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연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을 통해 조심스럽게 보내주세요. AI 기반 스토리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여러분의 이야기로 창작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어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장 단상위에서 박상무가 승리를 확신하며 신임 회장 취임사를 낭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박상무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정전인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공중에 홀로그램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현이 설계한 3D 홀로그램이 총회장 전체를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15년 전 박상무가 강 박사의 브레이크를 파열시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박상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어제 병실에서 박상무가 주치의와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최 회장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알겠습니다. 신경마비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박상무가 전원을 차단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전원을 내려. 하지만 이현은 이미 건물의 메인 전력을 차단하고 주유소 견인차에 탑재된 이동식 발전기로 시스템을 독립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용없어요, 박상무. 이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총회장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현이 그 옆에서 최 회장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장내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박수 소리가 총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상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외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는 창을 띄웠습니다. 60억 달러는 이미 송금 완료되었다. 박상무가 화면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연이 차분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이연이 엔터키를 한번 눌렀습니다. 박상무의 화면에 있던 60억 달러가 순식간에 0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박상무가 당황해서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자금은 강 박사 재단과 테러 피해 복구 기금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연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연은 노트북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발명한 무공해 에너지 엔진 오로라의 도면을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총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오로라 엔진의 상세한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대한그룹은 독점 기업이 아닌 기술 공유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연의 선언에 주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 총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인터폴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상무 살인교사와 국제테러 조직 연루 혐의로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박상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상무와 함께 배신한 이사들도 차례로 연행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박상무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최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희현 군을 제 유일한 기술 후계자이자 양자로 발표합니다. 총 회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간 짊어졌던 아버지의 누명이 마침내 벗겨진 것입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이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이연은 사장님과 함께 주유소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빗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연아, 정말 대단했다. 사장님이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이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연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엔지니어 자격증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안녕히 주무세요. 이연이 공구함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최 회장도 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두 사람과 함께 앉았습니다. 사장님, 그룹 보안 총괄 자리는 어떠세요? 최 회장이 사장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연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건배했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동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을 전국 주유소와 공공시설에 무료로 배포할 거예요. 이연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기계가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하겠어요. 최 회장이 이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이 이제 현실이 되는구나. 그때 주유소의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상무 호송중 탈주. 호송대원 2명 사망. 뉴스를 본 이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평화롭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이연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로라 시스템의 감시 모드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탈주한 박상무는 곧바로 주유소를 습격하여
사장님을 납치했습니다. 이연이 급히 주유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장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주유소 곳곳에는 난동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상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희연, 네가 그토록 아끼는 주유소 아저씨를 데려갔다. 박상무의 음성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연이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군. 박상무가 비웃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주유소처럼 만들어주마. 박상무의 섬뜩한 말에 이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순간 TV 뉴스에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시 가스 중앙 통제실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 발생. 아나운서가 긴급한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현재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연은 박상무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가스관을 장악한 거구나. 이연이 혼잣말했습니다. 박상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와라. 혼자서 말이다. 사장님부터 보내주세요. 이연이 요구했습니다.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해봐라. 박상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연은 망설임 없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한 이연은 강력한 전자기 방해 전파를 감지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데이터 진공 상태네. 이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박상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의자에 묶인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연아, 오면 안 됐는데.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박상무가 사장님의 몸에 부착된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가스밸브와 연동된 압력 감지 폭탄이다. 박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저씨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도시 전체의 가스망이 연쇄 폭발한다. 이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군요. 미쳤다고? 이게 바로 15년 전 너의 아버지가 당한 일이야. 박상무가 광기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연의 스마트폰으로 최 회장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병원에 바이러스 살포됨. 생명 유지 장치 오작동 시작. 이연이 메시지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회장님까지. 박상무가 이연의 표정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이 아저씨를 구하면 도시가 날아가고 도시를 구하면 이 아저씨가 죽는다. 이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소중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10분 안에 결정해라. 박상무가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이연은 가스 압력 파이프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미세한 진동을 손으로 느끼며 내부 구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폭발을 막으려면 파이프 내부의 흐름을 역전시켜야 해. 이연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 표면이 뜨거워서 이연의 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연이 아픔을 참으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 곳곳에서 소규모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시간이 5분 남았다. 박상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로라의 마스터키를 넘기면 모든 걸 멈춰주겠다. 절대 안 돼요. 이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장님이 이연을 바라보며 눈짓했습니다. 이연아, 나는 포기하고 도시를 구해. 사장님이 자신의 구속 장치를 스스로 터뜨리려 했습니다. 안 돼요. 둘 다 살릴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이연이 사장님을 제지했습니다. 이연은 폐기물 처리장에 방치된 낡은 구리선과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그것들을 조합해 거대한 자기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거야? 박상무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연이 완성한 자기장 발생 장치가 박상무의 드론과 신호기들을 일시적으로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계의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연이 가스관의 마지막 안전 밸브를 찾아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0초를 남겼을 때였습니다. 9, 8, 7. 박상무가 기폭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6, 5, 4. 이연이 안전 밸브를 돌렸습니다. 3, 2, 1. 박상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거대한 폭발음 대신 차가운 냉각 가스가 사방으로 분사되었습니다. 뭐야? 박상무가 당황했습니다. 이연이 가스관 내부에 액체 질소를 강제 역주입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폭 장치가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박상무. 이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연이 가스관 내부에 액체 질소를 강제 역주입하여 기폭 장치를 얼려버리자 박상무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냉각 가스가 폐기물 처리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상무가 당황해서 리모컨을 연신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원격 신호는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이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상무가 헬기 조종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여기서 벗어나. 헬기가 이륙하려는 순간 이연이 자기장 발생 장치의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강력한 전자기파가 헬기의 전자 제어 장치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조종이 안 돼. 조종사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헬기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추락했습니다. 으악! 박상무가 헬기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사장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연아, 고마워. 사장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이 사장님의 심박수와 가스밸브를 연결했던 논리 회로를 자신의 스마트폰 배터리로 대체 연결했습니다. 폭탄과 사장님이 안전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이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출된 사장님은 이연이 건네준 가스 차단 마스크를 쓰고 폐기물 처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회장의 경호팀이 사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연은 즉시 스마트폰으로 병원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료 시스템을 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로라 시스템 가동. 이연이 명령했습니다. 병원의 모든 생명 유지 장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을 포함한 환자들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추락한 헬기에서 기어나온 박상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박상무가 파이프 조각을 들고 이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연이 주유 노즐을 집어들어
박상무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당신이 진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이연이 박상무의 무기를 쳐내며 말했습니다. 기계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연의 차가운 일갈에 박상무가 주저앉았습니다. 기계는 도구일 뿐이야. 박상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기계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당신은 애초에 이길 수 없었어요. 이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경찰과 군 특수부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연이 미리 확보해둔 테러 조직의 거점 정보를 토대로 도시 전역의 테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무 확보 완료. 특수부대원이 박상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번엔 탈출이 불가능한 특수교도소로 가게 될 거야. 경찰관이 박상무를 연행했습니다. 병원에서 최 회장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연과 사장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구나. 최 회장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사장님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연은 도시 가스망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설비들을 모두 자신의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다시는 테러에 이용될 수 없는 영구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가스 폭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얼굴이 가려진 채 활약한 주유소 천재의 전설적인 활약상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천재 소년이 도시를 구했다. 현대판 영웅의 등장. 뉴스 헤드라인들이 이연의 활약을 찬양했습니다. 박상무가 빼돌렸던 모든 자금은 테러 피해 복구와 강 박사 재단으로 완전히 귀속되었습니다. 특수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박상무는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연은 아버지가 남긴 오로라 엔진의 시제품을 최 회장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미래를 밝힐 진정한 에너지예요. 이연이 엔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구나. 최 회장이 감격했습니다. 사건 해결 다음 날 아침, 이연은 주유소 평상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옆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사장님도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연이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이연아, 앞으로 네가 원하는 길을 자유롭게 선택해라. 내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편지를 읽은 이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계속 여기서 함께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이연은 대한그룹의 기술 고문이라는 화려한 직함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주유소 사장님과 함께 전국의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이동식 엔지니어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사장님이 견인차에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경상북도 산간 마을에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연이 지도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견인차에는 각종 수리 도구와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연은 자신의 천재성을 권력이나 부가 아닌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산간 마을에 도착하자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젊은이들이 이런 시골까지 와주다니. 안녕하세요. 전기 문제로 불편하시다고 들었어요. 이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연이 마을 전봇대를 점검해 보니 노후된 변압기가 문제였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새로운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정전은 없을 거예요. 이연이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편해졌어요.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최 회장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뒤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이연이 설립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천재 아이들을 발굴하는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발굴된 아이들 명단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연이처럼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군. 최 회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모두 장학금을 지원해 주세요. 사장님은 이연의 조수이자 든든한 경호원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이연이 지치면 가장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는 가족 같은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연은 아버지의 유해가 뿌려진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그토록 완성하고 싶어 했던 오로라 엔진으로 가동되는 친환경 정수 시설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꿈을 이뤘어요. 이연이 정수 시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맑은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상무는 특수교도소 독방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모든 시스템조차 이연이 설계한 보안망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박상무는 매일 자신의 죄를 기록한 디지털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연이 만든 속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저질렀던 죄를 기록한다. 박상무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연은 우연히 자신이 처음 일하던 옛 주유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유 노즐을 꽂은 채 당황해하는 어린 알바생을 발견했습니다. 이연이 차를 멈추고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런데 노즐이 잘 안 빠져요. 소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연이 소년에게 노즐을 잡는 손의 각도와 기계의 진동을 읽는 법을 나긋나긋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연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와, 신기해요. 소년이 감탄했습니다. 이연이 자신의 공구 세트를 소년에게 선물했습니다. 형은 누구세요? 소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기계와 대화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회장이 감격했습니다. 이연이가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이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전 세계 에너지 상태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오로라 AI가 지구 곳곳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장님,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연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견인차에 시동을 걸며 답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기 점검 요청이 들어왔어. 좋아요. 떠나요. 이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 푸른 지평선을 향해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차 창문을 열어 세상이 내는 평화로운 소리를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이제 소음이 아닌 음악처럼 들리는 세상의 소리를 배경으로 이연은 아버지가 남긴 미완성 노트를 덮고 자신만의 새로운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소년이 기계와 친해졌다.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연이 일기에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주유소 알바생에서 세상을 구한 기술자가 된 소년의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시동을 걸지 마세요라는 첫 만남의 대사가 변주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시동을 거세요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희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유소 알바생으로 시작해 세상을 구한 천재 소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나오고 기술은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연이 마지막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시동을 거세요라고 말했듯이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특별한 기적이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